베이컨 낭종은 대체로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서울병원 정명근 원장입니다. 자, 우리의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위를 흔히 오금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슬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낭종이 발생하는 것을 슬와낭종이라고 합니다. 낭종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덩어리로 얇은 막과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 이루어진 일종의 종괴와 같은, 쉽게 말하면 주머니와 같은 조직을 의미하는데, 이 슬화낭종이라는 것은 관절 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관절액의 양이 많아지면서 무릎 뒤편으로 튀어나와서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는 주머니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슬화낭종은 영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의 성을 따서 베이컨 낭종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베이컨 낭종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베이컨 낭종은 전형적으로 무릎 관절의 뒤편, 즉 오금 부위에 잘 발생을 하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크기가 커지게 되면 무릎을 굽힐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40대 이후에 호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연구에 따라서는 무릎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약 40%까지도 동반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무릎 질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베이컨 낭종은 실제로 위치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금, 즉 무릎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부학적으로는 무릎 관절각 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관절은 무릎도 마찬가지지만 관절액이 차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어서 이 관절액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 관절액이 이동할 틈이 없어져 가장 약한 부위인 뒤쪽으로 밀고 나와 주머니를 형성해서 이 베이컨 낭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절액이 많이 생성이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무릎 안쪽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인 반월상 연골판이나 십자인대와 같은 구조물이 손상이 된 채로 장기간 만성적으로 방치가 되게 되면, 여기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물이 생성이 되고, 곧 이 물이 관절액으로 되면서 이 관절액 성분이 뒤로 밀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베이컨 낭종이 생성이 되게 되면 특징적으로 관절에서 베이컨 낭종 쪽으로는 관절액의 이동이 쉽지만, 이 낭종 쪽에서 거꾸로 관절 쪽으로는 이 관절액의 이동이 어렵게 되면서 낭종의 크기가 좀 더 커지고 생성이 유지되게 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컨 낭종은 대체로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굽혔을 때보단 다리를 쭉 폈을 때 무릎 뒤쪽에서 만져지는 경우가 많고, 통증이 없더라도 무릎 뒤쪽에서 부드럽게 덩어리가 우연히 만져진다면 이렇게 베이컨 낭종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베이컨 낭종이 지속이 되면서 크기가 커지게 되고, 크기로 인해서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미용적인 이유나, 혹은 무릎을 굽힐 때 통증, 혹은 이 베이컨 낭종으로 인해서 무릎을 굽히는 각도가 건축에 비해서 줄어드는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료와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신체 진찰과 함께 동반된 관절염의 여부나, 그리고 관절염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를 기본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주머니 성분은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머니의 크기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성상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서 이 베이컨 낭종을 확진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이컨 낭종은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혹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크게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안 나오거나 하지 않아서 대부분은 그냥 마음을 크게 안 쓰시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가 커지게 되면 환자분이 무릎 뒤쪽에 지속적으로 뻣뻣함과 같은 불편감을 느끼시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라면 치료를 요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베이컨 낭종에 대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이 낭종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로서 주사기를 이용해서 낭종 내에 있는 내용물을
흡인시켜주는 흡인 치료, 그리고 이 낭종 주변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어서 물을 좀 더 차지 않게 해주는 소염 성분을 주사해주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여기에 필요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부가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낭종에 대한 치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되는 것이 교정되지 않으면 낭종은 언제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절액을 많이 만들 만한 요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 관리도 같이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낭종의 크기가 매우 큰 채로 유지가 되거나 주사 치료를 수차례 함에도 이제 흡인을 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재발을 계속하고, 혹은 이 낭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는 무릎 뒤편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을 해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비수술적 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절액을 많이 만들 만한 요건을 찾고 수술적 교정이 가능하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내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지 혹은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베이컨 낭종 수술은 관절경적 접근이 1차적으로 추천이 됩니다. 관절경으로 관절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관절 내 혹시 구조물이 문제가 있으면 필요할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고, 혹은 관절 내 구조물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이 베이컨 낭종은 간단하게 감압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경으로 수술할 때 이 베이컨 낭종을 제거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압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컨 낭종에 대한 관절경으로의 치료는 이 낭종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 강내로 가는 낭종에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절경적 감압술 외에도 크기가 너무 커서 관절경으로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나 혈관에 압박이 있는 경우나 위치나 어떤 크기에 따라서 관절경적 접근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무릎 뒤편의 낭종의 위치에 직접적으로 절개를 가하고 베이컨 낭종을 절제해내는 관열적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